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 가져온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이라서 이걸 알고 좀 당황했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도, 즉 유주택자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동안 왜 지금까지 몰랐나 싶은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 될 수 있다. 다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볼까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만을 위한 제도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유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다? 얘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는 청약 예금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아니더라는 거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의 내용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기본 상식을 좀 먼저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청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applyhome.co.kr에 들어가면 청약과 관련된 여러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다 투기과열지역이고요. 청약과열지역도 서울시는 전체가 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기도는 이런 곳이 투기과열지구고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는 전역입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이제 applyhome.co.kr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청약과열지구고 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가 일부 있고 청약과열지구는 전체가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LH공사나 HS공사 이런 정부가 하는 곳이죠. 이런 곳은 1가구 1주택자는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되는 곳은 민영주택만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예치금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85m제곱은 300, 102m제곱은 600, 135는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을 칠해놨죠. 여기에 서울의 경우에는 85m제곱 이하는 사실은 1가구 1주택은 청약을 해봐야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85m제곱 이상, 즉 35평, 40평 이런 평형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첨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청약을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로 나눈다고 했죠.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시, 요게 이제 경기도 이렇게 되는데요. 85m제곱 이하, 즉 국민평형 이하는 가점제가 100%입니다. 즉 점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는 여기에 청약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안 된다. 추첨제가 0%다. 근데 청약과열지구, 경기도의 경우는 가점제가 75%고 추첨제가 25%입니다. 근데 85m제곱을 초과하는 것은 가점제가 50%고 추첨제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추첨을 50%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구를 하게 되면 서울의 경우에 85m제곱 이상, 즉 35평, 40평 이런 데는 추첨으로 50%를 한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건 몰랐던 거죠. 그럼 이 추첨의 50%도 다시 분류가 되는데 이 50%에 75%는 무주택자에게 입주권을 주고요. 25%를 1세대 1가구 1주택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세대를 만약에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25세대는 1가구 1주택자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당첨이 되면. 그래서 내용의 핵심은 1순위의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는 다음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즉 여기 추첨자로 50%를 하는데 거기에 75%는 무주택자한테 준다. 그런데 이 무주택자가 없을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준다. 내용의 핵심은 요겁니다. 근데 이 1주택자는 누구냐? 청약을 할 때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에 승낙을 한 자입니다. 1주택자가 또 하나로 나뉘거든요. 이 1번과 2번이 해당되지 않는 자, 즉 주택 처분을 미서약한 자도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는 걸 동의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당첨이 된 다음에 바로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당첨된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시점, 입주일에서부터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청약하는 시점으로 보면 거의 3년 정도 후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핵심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을 100세대를 일반 분양할 경우에 만약에 150명, 1순위가 150명, 2순위가 50명이다 이러면 요 150명 중에 점수로 따져서 100명을 당첨하고 2순위는 아무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 1순위가 70명이 하고 2순위가 50명이 신청했다면 이 70명은 그대로 당첨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50명 중에 나머지 30명에 대해서 추첨을 한다는 거죠. 그죠? 1순위, 2순위 다 모자란다면 당연히 1순위, 2순위 다 당첨자로 되겠죠. 핵심의 내용은 1순위가 다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2순위자로 내가 당첨이 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은 지금 1가구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전략을 이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는데 서울 중앙에 어떤 핵심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든지 뭐 교통이나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분양을 한다면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으로 이걸 해볼 수 있고요. 청약 후 입주 가능일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시점과 당첨 시점과 실제 입주하는 시간은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처분을 해도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달이 나거나 예비 입주자로 당첨이 될 경우에 요 미달이 났을 때를 흔히 줍줍줍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처분 서약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하려면 청약 통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요. 이런 청약의 대상은 서울의 80m² 이상의 추첨을 하는 곳에 당첨 전략을 가지고 청약을 한다면, 즉 평형이 큰 아파트를 주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뭐 무주택자보다는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1가구 1주택자도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청약 예금을 가입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6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엔 주택 처분 조건을 걸고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청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사실 그동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돼서 앞으로 청약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